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인사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4일, 이제 3월 첫 번째죠.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주식시장 좀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 미국의 반도체 훈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좋고, 물론 이제 뭐 이게 못 가는 업종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는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일단 해드릴 내용은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방송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2월달 한국 수출은 지금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 HBM 장비 수혜주, 제가 이제 지난 이제 토요일 날도 아마 올려드렸던 이 뭐죠? HBM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검사죠. 예, 이 검사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이퍼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그란 웨이퍼인데 이 웨이퍼에다가 이제 칩을 이제 하나씩 잘라가지고 그 기판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HBM은 이제 그걸 한 뭐 8단, 12단 막 이렇게 쌓는 건데 그걸 할 때 보통 그 웨이퍼를 한 번씩 하나씩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웨이퍼를 먼저 이제 패키징을 먼저 해요. 웨이퍼 상태에서 패키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HBM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안에 칩이 정말 잘못돼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 웨이퍼 전체를.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검사 장비나 뭐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HBM과 관련된 프로브 카드죠. 예. 그래서 한번 그 반드시 다가올 미래로 한번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던 거고요. 사실 반도체도 뭐 이게 우리가 공부를 다 했죠. 다 했는데도 끝도 없어요, 사실. 네. 계속 뭐 이런 공부할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오늘 여기 KB증권의 박주영 연구원님은 이제 장비 수혜주 밸류체인 한번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천연고무도 코코아처럼 되는 거 아닌가. 또 방산, 그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STX 엔진 한번 배웠죠. 엄경화 연구원님이 써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AI가 더 많은 칩을 원하고 있다. 델 컴퓨터의 그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세진중공업, 아세아시멘트, SBS, 이거 역시 고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윈스, YM텍, 한국공항, 대양전기. 요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저희 당사의 그 중소형주 스터디라는 자료 한번 제가 일단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그냥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있는 기업들 한 4개만 뽑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정홍식 정우세 연구원님이 만든 그러니까 자료 중에 4개니까 이것도 각각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보고서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잠시만요. 예. 2월 수출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수출은 이제 4.8%, 일평균 이제 조업일수가 적다 보니까 일평균으로는 1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66.7%로 급증을 했고, 특히 메모리가요 108%고 자동차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조업일수 좀 부진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만 좋지 않았죠. 마이너스 18.7%. 근데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선반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미국 수출 여전히 좋고 중국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수출 데이터 중에서 요거 이제 제가 텔레그램 그 주소 한번 알려드렸죠. 예, 비비 리서치라고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 거기서 이제 수출 데이터를 항상 분석을 해주시는데 그거 자료 좀 참고해서 그냥 거기에 기업들 찾아가지고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자료는 출처는 이제 거기 비비 리서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쿼츠 에어는 원익 QNC, H영강, 이제 철강 제품이죠. 현대제철 동국제강, 유압 실린더, 요게 이제 굴삭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DY 파워, 배터리 케이스, 신성 ST, 위성통신 안테나, 인텔리언테크가 이제 주로 수출하는 건데 수출이 급증했고, 창상 피복제 TNL, 트랙터 TYM 대동,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좀 주가 안 좋지만 어쨌든 여기도 수출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APR, 동국제약, 하이로닉, 레이저업텍, 파마리서치. 자동차 부품 워낙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화신 중심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화방지제, 송원산업, 수산화칼륨, 유니드, ECH, 페인트의 원료죠. 롯데정밀화, 그다음에 MB라텍스, 금호석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비리서치에서 뭐 적어주진 않았지만 이게 오늘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라이신 수출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신이 이제 돼지 사육할 때 필요한 사료죠. 그래서 대상과 제일제당이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체한테도 좋은 뭐 소식이 될 것 같고, 라면도 장난이 아닙니다. 수출이. 그래서 삼양식품 농심이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기업들이 좀 이게 무조건 뭐 이 기업이다 이거는 100%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추정을 한 거라서 그 지역별로. 그렇지만 이제 그걸 대입해 봤을 때 이 기업들이 뭐 수출이 괜찮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KB증권의 박주영 연구원님이 HBM,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반도체 쪽에 따로 좀 빼놨어요.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여기 신규 공정 장비 납품은 테크잉, 오로스 테크놀로지, 고객사 확장 가능성. 오늘 뭐 한미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10배.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우리가 한미 발견했을 때가 10,000원, 11,000원, 12,000원 할 때였는데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진짜. 물론 여기까지 지금 가지고 가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겠죠. 쉽지 않아요, 이거. 그렇게 초기에 발견했어도. 아무튼 대단한 텐베거가 거의 나왔고, 인텍 플러스, 제우스. 여기는 뭐냐면 이제 주로 뭐 TSMC나 인텔 쪽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장비 이오나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또 선택할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 DI, 넥스틴. 넥스틴 주로 이제 중국 쪽이 많죠.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날 올려드린 것처럼 거기에 PMT나 YIK, SMCNS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결국 수율 향상에 기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를 잘해줘가지고 그 손실을 방지해 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HBM 비싸거든요. 중요하다. 그래서 HBM은 이 웨이퍼에 더 적은 수의 다이가 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불량이 생기면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테스트, 검사, 계측, 세정, 어닐링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검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KLA, 어드반테스트, 테라다인 뭐 기억하시겠죠. 세계 3대 메모리 뭐라 그러죠? 웨이퍼 테스트하는 업체가 어드반테스트, 테라다인, YIK죠. 메모리 쪽만. 요거 이제 비메모리까지 포함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해외 쪽이고, 한국은 테크잉, DI, YIK가 이런 쪽에 속해 있고, 검사하고 계측하는 장비는 오로스테크, 인텍 플러스, 넥스틴, 고용이 있고요. 세정 장비는 이제 그 찌꺼기들 이제 잔류면 없애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PSK 홀딩스, 제우스, LT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닐링 장비는 웨이퍼 이제 표면에 열 처리로 그걸 개선해주는 장비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사실. 근데 거기에 이제 DIT도 끼어들었죠. 그래서 DIT는 우리 공부한 대로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한미 반도체만큼은 아니더라도 못지않게 대장주가 됐어요. 그래서 20만 원 넘어서 계속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죠? 제가 다 설명은 해드렸어요, 사실. 그 함께 배우기 반도체반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 숄더볼 있죠, 범프. 칩과 칩을 연결할 때 이 동그란 볼로 연결하거든요, 둘을. 근데 그 볼과 볼 연결하는 게 없어요. 그냥 구리와 구리끼리 닿아요. 그래서 그 구리 안에 기공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거를 없애려면 요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그러려면 어닐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HPSP, 여기는 수소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고압 수소고, 요거 이오테크닉스, DIT, 원익 IPS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고, 관련 장비 업체들 리스트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뭐 PSK 홀딩스, 제우스, LTC, K스텍, HPSP, 이오테크닉스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시간 관계상 일단 뭐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들이요 사실. DIT, 원익 IPS, 그 원익 IPS도 그 이 어닐링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TI, 레이저셀, 프로텍, 한미반도체, 테크윙, 그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YIK, DI, 오로스테크, 넥스틴, 인테크로스. 고용만 우리가 사실 거의 공부 안 했죠. 고용하고 여기 LTC. 그 두 개 빼고는 우리가 다 한 번씩 공부를 했던 기억 같고,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적어주셨고, 사실 저도 이번에 책이 나왔지만 이제 책에도 이제 아마 부록으로 요런 이제 밸류체인 같은 거 좀 넣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한국 반도체 소부장 요게 밸류체인이고요. 보시면 그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IP 업체, 환경 외관 설비 업체, 요게 하나의 이제 그 인프라 쪽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공정입니다. 그래서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사실. 노광, 식각, 세정, 방막 증착, CMP, 어닐링 검사 다 한 번씩 좀 다뤘는데, 여기 관련된 밸류 체인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 뭐 캡처하셔도 되고요. 캡처하셔가지고 뭐 저장하셔도 되고, 요건 이제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KB증권에 그서 만든 거지만, 저도 사실 제가 따로 만든 게 있어요. 예전에 책 쓸 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공정까지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된 그 프로브 카드도 있고, 근데 프로브 카드에 왜 그게 없죠? 예, 몇몇 기업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일부 빠진 기업들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이건 좀 빠졌네 그럼 채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까지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의료기기가 휴젤이 FDA 승인을 받았고요. 아이센스가 드디어 유럽 인증 따냈어요. 올해 이제 두 가지 유럽 인증 획득과 연소결당 측정기, 그거랑 2형 당뇨 환자 대상으로 한국에서 이제 그 허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일단 1단계는 먼저 따냈고, 2형은 이제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당뇨병 걸리신 분들. 지금 연소결당 측정기는 거의 1형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2형이 훨씬 커요 시장이.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이 훨씬 큽니다. 우리 한국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주가 오늘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예. 아니 이거는 기다리던 호재고, 유럽 시장은 엄청난 시장이에요. 여기에 들어갔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참 이게 국장인지 참 답답하고요. 어쨌든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센스의 일단 그 성장의 큰 밑거름은 일단 잡혔다 보시면 되겠고, 4월에는 클래시스가 볼륨으로 하는 이제 의료기기 브라질 시장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 보니까 브라질, 태국, 대만이 급격히 늘었고, 특히 클래시스와 원텍 있죠. 예, 원텍의 주요 판매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엔 브라질이 견인했다면 올해는 태국, 대만, 호주 같은 새로운 국가들이 이끌 것 같고, 임플란트도 저번 주 이제 덴티움 말씀드린 대로 2월 중국 수출이 급증을 했고요. 연초 이후로 102%, 10월과 11월 대비해도 마이너스 2%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10월, 11월은 성수기예요. 그거 대비해서 마이너스 2면 잘한 거죠. 그래서 중국향 수출 좋아지고 있고, 이거는 스트라우만도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임플란트랑 의료기, 피부 미용 의료기 괜찮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천연고무도 코코아처럼 코코아 가격이 급등한대요. 코트디 부아르, 가나 생산 점유율이 60%인데 두 나라 모두 23년 수확량이 35%나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이상기후에다가 뭐 감염병이 있고, 코코아 농부들은 굉장히 가난하대요. 가격이 올라도 비료나 살충제 가격이 비싸서 이게 수익성이 낮고, 거기다가 지금 인력도 좀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코트디 부아르에서는 관리가 더 쉬운 고무나무로 작물을 변경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천연고무, 코트디 뭐죠? 이름을 제가 코트디 부아르죠. 잘 제대로 써야죠. 국가명인데. 관리가 더 쉬운 고무나무로 작물을 변경 중에 있고요. 이후에 산림벌채법 시행으로 농민들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은 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거 산림벌채법 기억나시죠? 이제 함부로 나무 벌채해가지고 고무나 코코아 같은 거 생산하면 안 돼요. 올해 언제? 12월부터. 그럼 공급이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천연고무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천연고무 생산량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뭐 이상기후도 있었고, 나뭇잎 병충해. 태국이 1위인데 생산량이 2020년 이후 최저. 인도네시아 2위인데 역시 최저. 말레이시아는 원래 3위 국가인데 5위로 밀려났고, 현재 3위가 코트디부아르만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저 코코아 대신 이거 하니까. 그리고 수요는 전방 타이어 업체 수요 개선세. 지금 교체형 신차 다 좋아요. 예. 중국 가동력 올라가고. 그럼 결론 먼저 수요 좋고 공급은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천연 고무의 가격은 오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의 대체제가 합성 고무니까. 합성 고무 증설도 얼마 없대요. 예. 그럼 결국 금호석유와 효성 첨단 소재한테 좋다. 그래서 실제 고무 가격 오르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의 그 장남현 연구원님이, 참고로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 정말 몇 년간 좀 주가가 고생했지만,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 보고 꼽았던 4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KB은행, KB금융, 현대차, 삼성화재, 그리고 금호석유예요.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밸류업으로도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K9과 K2가 중동으로, 요거 지난주 STX 엔진 기억나세요? 엄경화 연구원님 써주신 제가 보고서를 한번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이게 거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동에 이런 이제 전차를 팔기가, K9은 자주포, K2는 탱크죠. 이게 수출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독일이 금지시켜놨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파워팩 엔진 있죠. 그러니까 K9과 K2의 그 탱크에 들어간 파워팩을 독일 걸로 의존해요. 그러니까 독일의 라이센스를 받아요. 그 독일이 하지 말라 그러면 수출을 못 합니다. 실제 2019년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동이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 독일이 수출 제한을 풀고 있대요. 유로파이터 그 전투기도 공동 프로젝트란 명목으로 사우디 수출을 승인했고, 이리스티 공대공 미사일 150대도 사우디 수출을 승인했대요. 사우디가 중동 지역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대요. 긴장 완화에. 예. 근데 이거는 어쨌든 불편하잖아요. 매번 뭐 사우디 그 독일 승인 받아야 되니까 중동에 수출할 때.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회피하려면 우리나라 그냥 국산 기술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지금 K9 자주포 엔진은 STX 엔진이 25년 내년 개발. 사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월에 이미 STX 엔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집트의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엔진 공급 계약을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조건이 독일 게 아니라 국산 라이선스를 써야 돼요. 그러면 STX 엔진이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중동 수출이 쉬워져요. 예. 그리고 K2 변속기 있거든요. K2에 들어간 변속기도 이게 S&T 다이내믹스 아시죠? 여기가 이제 이런 이제 탱크나 이런 데 들어간 변속기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밸류 기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라이센스 국산화 수행 중이고 올해 평가 후에 K2 4차 양산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미 옛날에 티르키에도 예, 수출한 이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면 그 국산화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못했던 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밸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STX 엔진도 그렇고 S&T 다이내믹스, 또 거기에 그 뭐죠, KSP 같은 방산 엔진에 들어가는 다양한 뭐 제품들, 부품들 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탱크고, 파워팩이 이제 정확히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제가 챗 GPT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탱크의 주요 동로곤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과 변속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고출력의 디젤 엔진 사용되는데, 이거를 라이센스를 독일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 때 수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국산화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파워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진, 그 전기차로 따지면 배터리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진투자의 이승우 이주영 연구원님이 AI 니즈 뭐 칩스 더 많은 칩 필요하다. 대리 뭐라고 했냐면, 강력한 AI 수요 기반, 전통 서버 수요가 올라가고 PC 교체 수요 주기
낙관. 이 세 개로 뭐 했죠? 주가가 30% 하루 만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어차피 우리가 뭐 델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뭐죠? 여전히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엔비디아 반도체. 예.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AI만 좋은 게 아니라 컨벤셔널이 뭐죠? 전통 반도체. 우리 흔히 말하는 전통 서버 있죠. AI용 말고. 이게 안 좋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반등이 시작됐대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11로 교체해야 됩니다. 윈도우 10 끝나요. 지원 안 해줘요. 그러면 전통 반도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원익 IPS, 뭐 테스, PSK가 날라가 버렸죠. 순식간에. 오늘은 한솔케미칼 같은 거. 그러니까 전공정 소외받던 전통 반도체 업체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요건 지난주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드렸던 거니까. 근데 그게 대래 입에서 나왔다는 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세진중공업인데, 이거 조선주가 좀 안 좋지만 조선기자재에서 전 조선기자재에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황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다올투자의 최강식 오지훈 연구원님, 뭐 우리나라 이제 조선 쪽에서는 뭐 가장 또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 VLAC가 뭐죠? 저게 암모니아 운반선입니다. 초대형. 예.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운반선이 수주가 되면 그 세진중공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 되게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3%. 데크하우스를 만들거든요. 이제 선원들이 거기서 지내는 뭐 이런 위에 뭐 선장실 같은 거 있죠. 이게 배에 보면 위로 이렇게 딱.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하우스가 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오리엔탈 전공, 현대임스 이 기업들에 비해서 높은 이익을 좀 냈습니다. 근데 22년에도 플랜트 부문 적자 보고 막 안 좋았지만 이 조선 기자재 쪽은 높은 이익을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세진중공업의 탱크 제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게 주로 그 이 회사는 거의 현대중공업 그룹에 납품해요. 그러니까 이제 22년도 HD 한국조선의 가스선 수주가 좀 많지는 않았대요. 22년도 거를 지금 이제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보면 올해 그렇게 물량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암모니아 운반선,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은 급격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시간 문제예요. 예, 좋아지는 건 그죠. 그러니까 올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미리 이제 전제를 단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뭐 실적도 안 좋아서 막 빠진다 이러면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정말 중요한 게 어차피 그거 올해 예상했던 거고 내년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받았던 암모니아 가스선 이제 그 건조가 본격화되니까 그럼 내년에 이 세진중공업에 그 이제 암모니아 연료 탱크 만들거든요. 그거 수준 늘겠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미포조선, 뭐 삼호중공업 이런 기업들의 수주가 가스선 수주가 늘면 덩달아 좋아지는 업체입니다. 주로 LPG 연료 탱크를 만들어요. 주력은. 그리고 데크하우스도 하고. 근데 이제 데크하우스도 어차피 올해 뭐 계속해서 매출은 좀 이어질 거고 동방성기 인수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데크하우스로 이걸 만회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저 연료 탱크. 풍력은 너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풍력 기대감이 있었는데 1, 2년 또 밀렸대요. 그래서 27년으로 미루자. 그래서 풍력은 당장 기대하지 마시고 풍력 사업은.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정말 거세죠. 예. 지난 10년간 연평균 26척의 가스선이 발족됐거든요. 지난 10년간 1년에 26척씩 가스선이 발주가 됐는데 그 중에 한국이 80% 점유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거의 한 20척 가까이 수주한 거죠, 매년.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암모니아가 붙으니까 그래서 좋을 것 같고 이미 옛날에 2016년도에요. 암모니아 이제 운반하는 그 탱크 납품 이력이 있어요. 이미 세진중공은 수주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PG 선에서 80% 정도 용량으로 저 암모니아 운송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LPG랑 혼용할 수도 있어요. 암모니아를 거기다 운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진도 좋기 때문에 세진한테는 굉장히 효자 제품이 될 거고 세진중공업은 중형 대형 가릴 것 없이 30척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연간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도 매입을 했고 그래서 울산에선 세진중공업, 목포에서는 현대임스가
많은 탱크를 소화해주길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과 하나오션도 여기 진입하고 있어요. 하나오션 원래 삼성은 가스선 조금 이제 이런 뭐 LPG나 이런 쪽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암모니아선 내축 수주했습니다. 하나오션도 수주했고, 근데 아마 하나오션은 여기 상상인 인더스트리 부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것 같고, 아마 삼성중공업은 세진한테도 일부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일부 물량 외줄 준대요. 그래서 아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조선과 함께 기자재 고른다면 세진중공업도 저도 항상 이제 보던 기업인데 참 실적도 애매하고 주가 싼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년 내후년을 본다면 큰 그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아세아시멘트는 BNK 투자증권의 이선일 연구원님이 이제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상향. 시멘트 회사가 왜 상향했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물량은 안 늘어요. 왜? 건설 안 좋으니까. 근데 단가를 올렸어요. 계속 올립니다. 작년 11월에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 버려요. 예. 그리고 올해도 매출은 크게 늘진 않을 겁니다.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 근데 가격,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5.3%. 그래서 거기다 유연탄 가격은 원재료인데 안정화될 것 같고, 주주환원 정책을 10월에 공표해서, 저는 이제 시멘트도 시멘트인데요. 요게 매력이 있어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작년 원래 이 회사 주주환원에 좀 약간 인색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작년 10월에 바꿨어요. 주주환원 2년간 순이익의 40% 이상을 주겠답니다. 회사가 바뀐 거예요. PBR 0.4배. 말도 안 되죠. 올라가야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보여줬을 때 주가 올라가면 많은 기업들이 따라 하겠죠. 예. 근데 주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분명히 번 돈의 일부를 이제 돌려주겠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자사주 1.2%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시멘트도 좀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저평가 가치주는 사실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지만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SBS는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목표 주가를 낮췄지만 매출과 영업이 크게 하락했고, 광고 때문에 그래요. 광고가 안 돼요 지금 잘. 지상파는. 예. 요새 지상파 잘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올해는 그나마 대형 스포츠 이벤트 또 대기 중이니까 좀 낫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좋을 수는 없어요. 뭐 저만 해도 지상파 거의 안 보거든요. 저도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그때그때 보는 거지. 예. 실시간으로 보진 잘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시대 변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만회하려고 콘텐츠로 만회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별도 내에서 이 사업 수익 콘텐츠 비중이 58%까지 늘어났어요. 또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 맺으면서 해외 판권도 좋았고, 그리고 이 주주가치 측면에서 스튜디오 S, SBS 컨텐츠 허브, SBS 이걸 이제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SBS 컨텐츠 허브랑 스튜디오 S를 합쳐요. 합병을 하고, 그리고 컨텐츠 허브가 1,500 갖고 있거든요. 순연금. 요걸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YP를 확보하고 유통을 시키고 채널에 송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광고의 부진을 하겠다. 그리고 SBS는 굉장히 매력적인 M&A 대상 중에 하나죠. 예, 누구든 갖고 싶어해요, 방송사.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M&A 때문에 급등했을 때 그때는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M&A로 오르는 건 줄이셔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주가 다시 다 빠져버렸죠.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아, 이럴 땐 정리하는 게 맞구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다시 또 관심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한번 이제 주주 행동주의 한번 했는데 아직 뭐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푸시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도 저는 기대가 된다. PBR 0.5배. 그다음 부타디엔이 강세를 보이는데, 부타디엔 따라서 합성 고무, 부타디엔을 이용해서 고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타디엔 가격 오르면서 최근에 좀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원재료, 그러니까 수요 좋죠. 아까 그 내용 윤재성 연구원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예. 그래서 금호석유, 효성첨단, LG화학 긍정적이다. 부타디엔 가격 오르면 수혜주가 LG화학이고, 그 다음에 뭐 롯데케미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핵심은 고무 쪽은 금호석유랑 효성첨단이에요. 이 두 개가 타이어랑 이제 가장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당사의 정웅식, 정우성 연구원님이 윈스
IPS 침입 방지 시스템. 요거 이제 여기 대표이사가 꾸준히 내부자 매수하는 걸 유명하죠. 그래서 보안 시스템 관련해서입니다. 그 디도스 아시죠? 예, 그거 침입 디도스 뭐 방어해주고 방화벽 해주고 침입 방지해주고 이 IPS 있죠. 침입 방지 시스템에 가장 강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 동종 기업은 이제 안랩, CQI가 있고 이쪽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보안 예산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실적 좋고 예, 내부자도 꾸준히 매수하고 현금도 순현금도 있고 배당 수익률도 꽤 높아요. 네. YM텍은 이제 오랜만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ESS 관련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전류를 차단해 주는 거, 전기차의 전류 차단, 뭐 ESS 배터리 전류 차단. 그래서 안전과 직결되는 건데 전류가 차단되는 순간 접점에서 순간적인 불꽃이 튄대요. 이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요런 이제 불꽃이 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걸 이제 EV, 그러니까 전기차 EV 릴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YM텍은 터미널이 공기에 포함된 산소와 만나지 않도록 진공 상태의 그 에폭시 수지 안에 질소를 충전한 에폭시 EV 릴레이를 구현하는 것으로 아크를, 그러니까 저 전기 스파크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ESS용과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좀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그 실적 보면 막 경쟁도 심하고 이런 기업들의 경쟁. 국내에서 이제 LS 이모빌리티랑 경쟁도 하는데, 예. 근데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하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작년에 안 좋았어요.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올해 하반기. 왜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릴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들어가는 거는 ESS 대용량 저장 장치랑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력인데 이제 자동차에 직접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안에. 예. 그래서 자동차에는 에폭시 릴레이가 아니라 세라믹을 쓰거든요. 수소 충전 방식이래요. 근데 이게 순수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용에 공급이 됩니다. 요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YM텍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수혜주도 될 수가 있어요. 하반기.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그룹의 18개 전기차종에 공급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세라믹 릴레이는 굉장히 품질이 우수해야 됩니다. 예. 내구성. 예. 에폭시는 고압에 강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 주력은 에폭시죠. 아까 말씀드린 ESS용이나 이쪽은 고압에 강한 에폭시를 쓰는데 세라믹 릴레이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요것도 지금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두 제품 생산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라믹 릴레이는 전기차 내부에서 7개에서 8개가 들어간대요. 예. 물론 이제 산업용 대비해서는 가격은 좀 싸지만 물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M텍의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반격을 기대해보자 이 내용이고, 한국공항은 이제 항공기 운항을 보조하는 지상 조업 사업을 하는 회사고, 항공기로 옮겨주는 푸시백 다우닝, 그러니까 항공기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내릴 때 뭐 계단으로 내려가시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공항 안으로 이제 연결시켜 주잖아요.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객실 청소해주고 그런 거 다 해주는 게 한국공항인데, 대한항공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공항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제 5개 업체가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대요. 국내에선. 매출액은 당연히 항공기 운항 편수와 연동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객길 많이 타면 좋아요. 비행기가 많이 뜨면 돈 버는 구조죠. 예.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용 차지한다. 이 회사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객 수요주죠. 비행기. 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대양전기공업은 여기서 이제 이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목표 주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17,000원으로 신규 제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읽어보니까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간단히만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선박용 조명이 원래 본업이고 방산과 배전반, 그 다음에 자동차용 센서 이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박용 조명이 이제 메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장 규모는 크지 않아도 조명을 사용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조명입니다. 예, 그리고 LNG선에 사용되는 방폭등, 폭발 방지 조명이에요. 이게 LNG선에 쓰이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LNG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거고, 그 다음 방산 배전반. 방산은 이제 해군 대상으로 거기 그 함내 탑재하는 통신 체계, 거기 들어가는 또 잠수정이 들어가는
예, 뭐 어뢰 탐지기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방산도 하고 있어요. 조선화조, 방산화조, 철도 차량 배전반 있죠. 이게 차량과 철도 차량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것들 현대 로템에 공급하고 있고, 철도 차량 조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용 센서, 이게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데 압력 센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회사가 잠수압력 연축 정지도 생산을 하고 있죠. 자동차용 압력 센서는 뭐냐면 이렇게 커브를 틀다가 차가 조향이 불가능해져. 이게 드리프트라고 그러죠, 보통.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제가 뭐 이게 자동차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급커브에서 이렇게 돌다가 차가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 바퀴가 순간. 예. 그럴 때 그런 걸 제동을 걸어서 막아줘요. 그러니까 자동차 조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압력을 측정을 딱 해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 그럼 바퀴 제동력을 제어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걸 만드는 거고, 이 ESC 시스템은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거죠. 센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좀 탑재가 돼야 돼요. 유럽에서는. 근데 이게 원래는 해외 제품인데 지금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자동차 부품사 M사는 만도 아니까, 제가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만도로 추측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센서 매출액에서 34억에서 지금 200억까지 연평균 50%. 올해도 그리고 올해 전체 연간 영업이익은 200%. 선박용 조명 수주 늘고 있고요. 방산 배전반 수주도 늘고 있고, 자동차용 센서도 늘고 있고, 다 수주가 늘고 있어요. 모든 사업부가 다 좋아요. 예. 그래서 숨겨진 또 조선기자재 방산. 그러니까 오늘 보면 세진중공업, 여기 뭐죠? 대양전기, STX 엔진, 또 S&T 다이내믹스, 이런 기업들은 좀 잘 사람들이 관심 없는 기업들인데, 숨겨진 조선 방산, 또 하이브리드카,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각각의 또 장점들을 갖고 있는 숨은 관련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산 수주액 늘었죠. 철도 센서, 이거 자동차용 포함해서입니다. 올해 이익 3년간 늘 걸로 보이고, 수주 때문에 자동차용 센서 매출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고서 더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좀 일찍 좀 이제 방송 출연 때문에 나가야 돼가지고요. 여기서 일단 보고서는 마무리하고, 좀 오늘 못다한 거는 내일 또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쪽에서는 2월 29일 날 에코프로머티가 신규 시설 투자했고, 벽산이 자기 주식 소각했고요. 그다음 내부자 매수는 현대건설, 요새 하나솔루션은 계속 매수하더라고요. 임원들이. 주가 좀 안 좋을 때 좀 사놓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GS 리테일, SK 오션플랜트, 동원개발, 이런 기업들도 내부자 매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1시, 이제 2시인데 제가 이제 좀 나가봐야 돼가지고, 일단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수 2700 참 넘기 어렵네요. 제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니케이도 사상 최고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올라도 참 기분이 그렇죠. 좀 답답하고요. 아무튼 좀 넘길 바라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사도 참 돌파가 어렵네요. 그리고 섹터로는 오늘 그냥 반도체 날입니다. 한미가 이제 시총 10조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장중에도 한번 거의 갔다 왔던 것 같긴 한데, 거기다가 뭐 하이닉스, 정말 삼성전자는 왕따 당하고 있고 그게 좀 답답하고, CXL,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대표주, 반도체 장비, 다 좋고, 한마디로 반도체 날입니다. 날이고, 뭐 반도체 아무튼 좋고, 근데 반도체 보실 때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좀 덜 오른 쪽 보세요. 좀 너무 오른 것보다도 덜 오른 쪽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공부했던 뭐 PMT나 SMCNS 이런 쪽도 오늘 좀 올라가고, 대표적으로 이제 못 오른 기업들이 뭐 ENF 테크놀로지, 한솔케미칼,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 뭐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 소재주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반도체 대표 기업 중에서 못 오른 걸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다 많이 올라가지고 좀 쉽지 않아요. 막 이렇게 들어가기가. 오늘 OLED도 괜찮고, 덕산테코피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반도체 장비랑 같이 가는 모습이 오늘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SI 업체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2차 전지 소재도 오늘 덕산테크코피아가 오르면서 다 같이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 SKC 좋았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올랐는데 다만 오늘 좀 아쉬운 게 항공주 좀 빠져버렸고요. 뭐 마땅히 유가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조선주는 왜 빠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데 참 좀 오르나 싶으면 빠지고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관련주 좀 빠졌고 임플란트도 오늘은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 정말 안 좋습니다. 요새 계속 안 좋아요. 엔터주도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버릴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에서 기자재도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형님들 다 빠지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기자재 쪽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왜냐하면 내용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져요.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물론 잘 또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음원 음반주, 통신, 피팅 이쪽도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운돼 있고 의료기기 쪽도 오늘 조금 일부 기업들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센스 호재인데 호재가 나와도 빠지면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큰 호재예요. 유럽은 유럽 시장 굉장히 저게 열렸다는 건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근데 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팔아라 뭐 이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정말 네이버 카카오 좀 답답합니다.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가고 게임주도 부진하고 그래서 이제 몇몇 이런 이제 섹터들 조선이나 뭐 인터넷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쪽은 좀 부진한 편이고 그러나 역시 반도체 또 최근에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선 뜨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못 갔지만 교체하지 마시고 잘 버텨보세요. 삼성전자 반격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기아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 부진했고 셀트리온이 한 2% 정도 좀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은행주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모비스가 힘을 내네요. 요새 한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좋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다만 바이오는 오늘 SK바이오팜은 한 5% 가까이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빠져버렸습니다. 롯데케미칼, 두산로보 한진칼 좀 빠졌고 한국금융주 여기도 밸류업 수혜주죠.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코스닥에서는 대부분 괜찮은데 엔캠이 좀 빠졌고요. 펄어비스 정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TV가 뭐 이유는 없습니다. 뚜렷하게 나온 고영이 오랜만에 급등했고 휴젤은 호재 있었고 HPSP 그리고 주로 다 반도체예요. SNS텍, 하나머티리얼, 제주반도체 그죠? 뭐 한마디로 반도체 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가비스, 뭐 테크윙, 원익QNC, PSK, 동국제약도 이런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 괜찮은데 참 아쉽습니다. 이번 APR도 상장했는데 가정용 의료기 기대는 되는데 좀 시장은 인정을 안 하네요. 그리고 에이징랜드나 이런 쪽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한번 점검해드리고 뭐 결국 시장은 지금 꺾일 이유는 별로 없어요. 뭐 미국이 많이 오른 거 빼고는 한국은 오른 것도 없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못 오른 기업들도 좀 순환하는 강세장 나와서 2,700을 한 번 좀 넘어갔으면 하는 좀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보고서들 내용 좋은 거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뭘 선택할 건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되 오르는 거에 흥분하지 마시고 좀 못 오른 거 중에서 계속 기회를 잘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